그럼 저도 연예인처럼 하얘질 수 있냐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부색 자체를 바꾸는 건 안 돼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도 안 빼고 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밝아 보이는 진짜 원리, 그리고 시중 미백크림이 실제로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 진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뭔지 피부과 전문의로서 한번 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깨고 갈게요. 피부가 어둡다는 멜라닌 색소가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함께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는 멜라닌, 갈색, 멜라닌 색소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혈관, 붉은기를 나타내는 혈관이고, 세 번째는 노란기를 나타내는 카로틴, 네 번째는 피부 두께, 다섯 번째는 빛 반사인데요. 멜라닌 하면 색소가 아니에요. 혈관이 많이 붙여 보이면 이제 붉은기가 보이게 되고, 또 카로틴은 노란기를 또 나타내고요. 피부 두께와 표면의 빛 반사까지 이 모든 게 섞여서 밝다, 칙칙하다,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멜라닌 색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 멜라닌은 어떻게 생기느냐? 피부 속에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멜라닌 색소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외선이나 염증, 산화 스트레스 같은 자극이 오면 티로시나제라는 스위치가 켜지고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멜라닌이 각질 세포로 넘어가서 쌓이면 기미, 잡티가 되고 피부톤이 좀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은, 멜라닌은 사실 여러분을 지키려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는 피부가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는 DNA가 자외선에 상할 위험을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라노사이트에게 각질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방어막 좀 만들어져, 천연 선크림 좀 만들어져. 그렇게 해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 멜라닌 세포의 위쪽,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우선처럼 모여서 DNA를 자외선으로부터 가려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피부에 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몸의 방어 반응인 거죠. 문제는요, 이건 선크림도 모자도 긴팔 옷도 없던 원시 시대부터 최적화된 그런 기능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선크림 바르고 옷 입고 필요하면 뭐 드레스까지 붙이고 선크림 엄청 많잖아요. 바깥에서 이미 자외선을 충분히 막고 있는데, 피부는 여전히 옛날 우리 조상의 방식대로 내부 방어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원치 않는 잡티, 기미, 색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백은 지금 시대엔 좀 과하게 작동하는 이 방어 시스템을 적당히 진정시키는 일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백을 다시 정의하면은, 첫 번째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두 번째는 멜라닌의 배출을 돕는 것, 피부를 하얗게 표백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피부를 얘기할 때 헷갈리는 두 단어부터 구분하고 가면은, 하얗다와 밝다,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하얗다는 그 색 자체가 흰 거,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적은 건데, 밝다는, 브라이트는 피부에서 빛이 고르게 반사돼서 광이 나는 것에, 투명한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갈색이어도, 심지어 흑인 피부여도 빛 반사가 난반사가 되지 않고 고르게 된다면 얼마든지 밝고 광나는 피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피부가 좀 검은 사람도 어떻게 밝고 광이 나라는 게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색이랑은 좀 별개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하얗더라도 결이 겹치고 칙칙하면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색소가 적은 것보다 빛 반사가 고른 거에 더 가깝거든요. 각질이 조금 정리되고 장벽이 튼튼하고 속이 촉촉해서 피부 표면이 난반사하지 않고 정반사하게 되면서 색 자체는 그대로여도 훨씬 맑고 환하고 건강해 보이는 거죠. 대부분이 원하는 건 사실 하얀 피부가 아니라 밝고 광나는 피부예요. 이 둘을 구분해야 미백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습과 장벽 관리가 미백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색소보다 이게 체감상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도 연예인처럼 하얘질 수 있냐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부색 자체를 바꾸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자외선이나 염증으로 후천적으로 늘어난 멜라닌 작초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즉, 목표는 남보다 하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진 피부색을 가장 하였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거, 이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자외선을 거의 안 받는 이제 배꼽주위라든지 팔 안쪽 피부가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밝기예요. 이 톤으로 얼굴 전체를 조금 하얗게 만드는 게 미백의 최대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가, 색소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톤을 균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얼굴에서 가장 밝은 부분에 나머지를 맞춰서 고르게 통일하는 걸, 이것을 토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톤을 균일하게 하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은 내 색보다 하얘지는 시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최대치 밝기의 얼굴 전체를 고르게 맞추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개념을 알고 나면 미백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얼굴이 칙칙한 게 멜라닌과 홍조, 홍조가 심하면 혈관 때문에 동양인들은 어떻게 보인댔죠? 칙칙해 보이고 이제 갈색으로 보인댔죠. 이건 미백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요.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때는 혈관을 줄이고 혈관 색소를 없애는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칙칙함의 원인이 뭔지부터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미백 크림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걸 텐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는 미백 크림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론부터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극적이진 않아요. 미백 화장품은 피부를 표백하는 게 아니라 멜라닌 생성을 조금 줄이고 전달을 억제하고 새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역할이에요. 있던 색을 지우는 게 아니라 더 안 생기게 막는 쪽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흔한 함정 두 가지만 짚으면 미백 앰플, 시트 마스크, 필링 패드 이런 건 대부분 각질 정리한 보습으로 피부 결을 좋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닝보다는 브라이트닝에 더 가까운 거죠. 피 반사가 좋아져서 순간적으로 환해 보이는 건 맞는데 직접적인 멜라닌 생성과 전달에는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브라이트닝 효과는 있어도 미백 효과는 조금 다른 거죠. 식약처 미백 기능성이라고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아는데 생각보다 그건 과학적인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능성 성분이 기준 이상 들어있다는 뜻이지 효과를 보장한다는 인증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야신아마이드 성분인데 이런 함량, 제형, 흡수율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 미백 기능성이 들어있는 문구보다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정리하자면 미백 제품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멜라닌을 완전히 없애거나 새하얗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꾸준히 쓴다면 생성 억제와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권하는데 화장품에서는 극적인 미백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벽을 살리고 보습을 채워서 고른 빛 반사, 투명함을 노리세요. 그게 훨씬 적이고 체감도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이제 근거 위주로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피부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방법들을 골라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항산화제인데 비타민 C는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해서 멜라닌 생성을 줄이고 항산화로 염증, 산화 스트레스도 잡게 돼요. 바르는 비타민 C도 좋고 먹는 비타민 C, 주사로 넣는 비타민 C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비타민 C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글루타치오도 많이 쓰시죠. 근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건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옥 주사로 불리는 정맥 주사는 피부 미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조금 근거는 살짝 부족하다. 맞는 동안은 분명히 좋지만 끊으면은 또 돌아가게 되는 꾸준히 해야 되는 성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먹는 것보다는 주사로 넣는 게 훨씬 좋고 먹는다고 치면은 그나마 혀 밑에서 녹이는 필름 제형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화장품 미백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는데 식약처에 인증이 된 좀 성분이죠. 굉장히 순해서 멜라닌 세포로 넘어가는 과정을 막아서 톤을 개선하는데 다른 좀 미백이나 비타민C 같은 것도 좀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순하기 때문에 좀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화장품에는 2에서 5% 정도로 들어가고 자극이 적어서 꾸준히 베이스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 같아요. 하이드로퀴닌 성분은 가장 강력하지만 그만큼 자극적이에요. 멜라닌 생성 핵심 요소인 티로시나제를 직접 억제하는 성분인데 단독 제품은 약국에서 살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반드시 진료 후에 소량으로 시작해서 피부에 맞으면 늘려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엔 트레티노인, 레티놀 이런 비타민 A 유도체 계통인데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촉진하고 피부 결까지 개선을 하고 종합적으로 피부에 정말 좋은 성분이죠. 피부 턴오버를 높여서 이미 생긴 멜라닌을 밖으로 더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미백뿐 아니라 피부결, 잔주름 개선까지 근거가 있는 성분이에요. 다만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높여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피부과 직접 저한테 왔을 때는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유명한 토닝 레이저가 있는데 가장 검증된 시술이죠. 축적된 멜라닌을 제이저로 잘게 부순 조각을 우리 대식세포, 백혈구들이 그걸 청소하면서 톤이 개선되는 거예요. 가장 검증된 미백 시술 중에 하나인데 단 기계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술자의 숙련도가 결과를 많이 갈라요. 어떤 획수는 5번에 좋아지는데 어떤 분이 하면은 10번, 20번에도 안 좋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색소가 심해서 제대로 치료받고 싶다면은 시술 기계도 중요하지만 시술 잘하는 의사를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보조 치료로는 많은 시술들이 있는데 화이트 태닝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름값 못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멜라닌을 줄이는 효과는 사실상 없는데 피부 재생을 도와서 피부 결을 좀 더 좋게 보이고 오히려 조금 미백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피부 건강이나 피부 결, 피부 브라이트닝 쪽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백 자체가 목적이라면 돈을 좀 쓰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스킨 부스터 같은 리쥬란, 주베룩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피부를 건강하게 해서 브라이트닝 효과는 있지만 멜라닌 자체를 감소하는 이제 효과 자체는 아직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미백보다는 피부결, 건강 개선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라넥삼사는 기미치로, 염증, 색소 침착 예방에 쓰는 먹는 약인데 레이저와 함께 보조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다만 좀 혈전이나 생리 이상 같은 부작용 기능이 있어서 반드시 진료 후에 복용하셔야 되고 주사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시술들이 중요하지만 기본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보습과 장벽 관리예요. 세라마이드, 판테놀 같은 것들로 장벽을 잘 살려내야지 빛 반사가 더 좋아져서 피부가 하얗더라도 맑고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죠. 모든 미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름철 귀에 피가 나게 들으셨겠지만 자외선 차단제 가장 강력한 미백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멜라닌을 계속 없애고 좋은 시술을 하고 좋은 거 먹고 바르고 하더라도 자외선을 계속 받으면 그냥 새 멜라닌이 계속 생기거든요. 어떤 시술, 어떤 성분을 복용을 하든 이게 빠지면 밑 빠진 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만 해볼게요. 일시적이에요. 전부나 락틱산이 각질을 정리해서 살짝 중간적으로 맑아 보일 수는 있지만 멜라닌을 줄이는 진짜 미백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위생 문제로 트러블로 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권유해드리진 않아요. 좋은 성분들로 만든 화장품들이 많거든요. 이론상 시너지가 좀 나지만 둘 다 자극이 조금 강해가지고 같이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는 아침, 레티노일은 밤에 바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C 같은 일반 제품은 전체 도포해도 좋지만 약국에서 고농도로 치료받는 하이드로퀴논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 부위에만 콕콕, 정상 피부에까지 닿으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항산화 성분은 다 대사돼서 소모되고 결국 다 빠져나가거든요. 유지하려면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돼요. 자외선 받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시작한다 했을 때 시작을 하시고 한 번 해서 내가 좋은 효과를 보겠다 하면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멜라닌이 폭발하는 리바운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억제되어 있던 멜라닌 색성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조금 요요 현상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진짜 미백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사실 제일 좋은 건 토닝 레이저로 톤을 균일하게 맞추고 자외선을 철저히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꼭 미백이라기보단 미백에서는 브라이트닝, 밝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하얘지려고 꼭 애쓰기보다는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만들면 그것이 톤이 균일하게 맞춰지고 빛 반사를 더 균일하게 해서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미백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피부를 깨끗하게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 건강한 피부를 가지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본질에 맞는 관리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보면은 이것만 바르면 하얘질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까지 미백 효과가 비교적 잘 입증된 거는 오늘 말씀드린 정도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보조라고 볼 수가 있고, 거듭 말하지만 미백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그게 가장 확실한 미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미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백을 AS 드리는 피부보건소 박보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